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부터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 등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이 논의됐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백인의 시민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최근 어려운 부동산 경기 상황을 말해주듯 토지거래 허가제 해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토지 거래 수는 줄어들어도 거래 가격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내려가거나 인상의 폭등의 효과를 제어하거나 하는 역할이 순기능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해당되는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풍선 효과처럼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들이 현재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단의 시기에,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 허가는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요즘에 빈 임대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좀 이렇게 듣는 얘기들이 이 물건들 이렇게 좀 재활용했으면 좋겠다. 땡 처리해야 하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유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다가 재활용센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재활용센터 만들으셔서 폐업 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가동이 돼서 한 상점당 지금 300만 원씩 올해 새롭게 예산이 마련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포함해서 폐업과 창업이 선순환 구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서울 시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서울의 주소지를 두는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실제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나 학사생들은 서울에서 꽤 많은 소비를 하고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서울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혜택을 못 받고, 행정적으로 감당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생활인구의 경우에도 서울 시민과 동등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밖에 토론에서는 교통과 환경, 안전은 물론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규제 철폐와 개선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민생에 도움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아파트 등을 찾아가 피난 방화 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대피 안내방송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 단독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통반장과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합니다. 최근 3년간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설 연휴 기간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화재와 인명피해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가 2025년도 등록면허세 총 4만 4천여 건에 대한 14억 6,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인증,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식품 접객업, 공중위생업, 의료업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부과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당시 해당 주택은 조립식 건물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고 이불로 태국에서 귀화한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저녁에는 전남 여수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주택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쪽방촌은 더욱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곳. 해방 이전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던 인천의 대표적 쪽방촌입니다. 15세대, 18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 계양동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한파 위험은 물론 겨울철 화재 사고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소방과 관계기관이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 소화기 사용법이나 그다음에 감지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나 아니면 소화기 함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소화기 시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쪽방은 모두 280가구 327명입니다. 특히 이들 쪽방촌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 이상인 175명. 쪽방촌에 사는 주민 2명 중 1명은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 없이는 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등 난방기기조차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판넬로만 겨울을 버티는 가구는 무려 1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연탄이나 등유난로 등으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없고 벌이가 없어서 하루하루 이제 그 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급급하죠. 그래서 이제 생계 지원, 물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상담도 같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한지 욕구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시원과 여인숙, 쪽방, 침수 우려 반지하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보호기간인 다음 달까지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방한물품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는 생계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쪽방촌 일대의 화재 특별 안전점검 또한 진행한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과 도움의 손길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와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와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상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촉구하면서 슈퍼추경 50조를 주장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경기도가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를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말 힘들어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살아남으셔야 된다. 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은 다음에 크게 발전할 도약의 기회가 반드시 오니까. 경기도가 올해 주민참여 예산 1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을 설명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접수된 597건의 주민 제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년 문화예술과 지원사업 등 6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의견 수렴 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입니다.
부천과 성남, 시흥과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단계 예비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향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말 최종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형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심사에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는 전환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은 신설 지정으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평균 20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5일 전국 23개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50곳에서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18만 8천 원 정도였고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21만 8천 원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의 설 차림 비용은 지난해보다 각각 2.6%와 5%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13.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우한돈 자조금단체가 18일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전국 160개 전통시장들이 23일부터 현장 구매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설 차림 비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전후로 경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0%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오는 20일 참여업체가 선정된 뒤 31일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는 10일부터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하루 한 번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남촌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연장 영업과 농산물 공급을 확대합니다. 우선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사과와 배 등 8개 주요 성수품의 거래 물량을 전년 2,268톤에서 올해 2,494톤으로 10%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영업시간을 오후 5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정기 휴무일인 1월 19일과 26일도 정상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31일까지 휴업합니다. 인천 지역의 수출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연간 수출액은 595억 5천만 달러로 이전 최대치인 2022년 542억 7천만 달러보다 9.7% 많았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 수출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체 수출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세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출액은 지난해 177억 2천만 달러로 전년에 135억 4천만 달러보다 30.9%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약품과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등이 수출액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의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637억 8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42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인천 지역 노후주택의 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5일부터 교체 신청을 접수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노후급수관 때문에 불편을 겪는 가구에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주택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노후급수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에도 최대 200만 원까지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